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6월달 GT분들의 6월달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GT를 나타내는 이 자자는 기본적으로 장성살이고 또 당사주에서는 귀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어느 정도 결실이 더 따르는 그런 좋은 살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2019년도 한 해는 반한살 기운으로 시작해서 망신살로 끝나는 그런 기운이고, 방합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반한살은 정관예우와 같은 것으로 화려한 정상보다는 약간 쉬면서 현적보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나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망신살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다소 좀 구기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다소 노출되는, 아니면 신체가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상황이 나쁘면은 술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가 오르기도 하고 자신의 치부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 망신살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르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살이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금전이나 재물이 생기기도 하는 좋은 기운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방합까지 끼어 있죠. 이 방합은 흔히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 결과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GT분들 2019년 한 해는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그 중에서 6월달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6월달은 지살로 시작해서 제살로 끝납니다. 여기다가 좌우충까지 있네요. 이 지살은 자신의 의사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의 결론은 제살로 끝나고 충으로 끝나니까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는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6월달 한 달은 조금 수승의 기분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GT분들의 이번에는 나이별 6월달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무자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GT에 해당하십니다. 식신과 정인이시니까 사업이나 직장일이 보편적으로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선배나 아니면 윗 어른들의 도움도 있고 승진의 기회가 오는 그런 찬스도 있겠네요.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병자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주에 해당하십니다. 편재와 급제시니까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 잘잘한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생각지 못한 그런 손실이나 트러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평관의 상관이시죠. 평관의 상관이시고 갑자년에 태어나셨는데 청색주에 해당하시네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조금 돌보는 여유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임자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주에 해당하십니다. 편인과 정제시니까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승진이나 승급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남자분들은 아내의 도움이 크게 느껴지는 달이기도 하고 또 부업하시는 분들은 또 부업으로 쏠쏠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세 되시는 분들 임자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주에 해당하십니다. 비경과 정관이시니까 주변 상황은 좀 어수선하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환대를 받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간에는 다소 금전 문제로 갈등도 예상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조금씩 불협화음도 있으나 직장일은 잘 풀려나가는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월달 한 달 동안의 날짜별 운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급살이고 13일도 급살이고 25일도 급살입니다.
이 겁살운에는 겁탈이나 도난, 부상 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모임이나 여행 이런 데서 물건을 잃어먹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물건을 놓고 오기라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2일날은 제살입니다. 그 다음에 14일도 제살이고 26일도 제살이죠. 이 제살운에는 보편적으로 집안에 사소한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또는 구설수,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도 따를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잔소리를 듣거나 구설수가 생기거나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러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통상 현상 유지에 힘쓰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일을 확장하지 않는 그런 편이 조금 유리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날 천살이죠. 15일도 천살이고요. 27일도 천살입니다. 이 천살운은 가뭄이나 홍수, 화재 이런 것들처럼 자신이 쉽게 정복하기 힘든 좀 불가항력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한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아니면은 일이 추진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일을 벌려봐도 그닥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또 원진까지 끼어 있죠. 이렇게 원진까지 끼어 있으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원망도 받을 수 있는 기운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일날 지살입니다. 16일도 지살이죠. 28일도 지살입니다. 이 지살운에는 이사를 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하는 이런 환경의 변화나 근무지의 이동, 보직의 변동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 여행을 하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지살운에 속합니다.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좋다고도 보고 선배나 조상의 음덕이 있다고도 봅니다. 더구나 삼합까지 끼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만난 선배, 후배,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일날 도화살입니다. 그 다음에 17일도 도화살이죠. 그 다음에 29일도 도화살입니다. 이 도화살 운에는 애정이나 이성에 인연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늘 보던 사람들이 유별나게 이뻐 보여가지고 부적절한 관계에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조금 유의하시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정이 더 가는 날이 되도록 조금 노력하시면 좋겠죠. 더구나 이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6일날은 월살입니다. 18일도 월살이죠. 30일도 월살입니다.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지장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또 사소한 일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화목에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은 어두운 밤길에 달빛을 얻은 행운이 오기도 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의해 가지고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있을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7일날 망신살입니다. 19일도 망신살이고요. 이 망신살 운에는 들어는 술이나 이성 문제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그런 일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로 자신의 치부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불하기 쉽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설수나 손재수가 오기도 쉽고 뜻하지 않는 일로 자신의 치부가 상당히 치명적으로 손상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망신살 운에는 자신의 그러한 치부가 노출되거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따르는 살이기도 합니다. 들어는 남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니까 잘 보내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살이기도 하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은 방합까지 끼어 있죠. 주변에 도움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8일날 장성살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장성살이죠. 이 장성살 운에는 최고조의 운기가 움직이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형제나 직장의 동료나 친구, 가까운 누구도 다 도움이 되는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너무 무리하지 않은 한 취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일날 반한살입니다. 그 다음에 21일도 반한살이죠. 이 반한살 운은 정관애우와 같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역은 아니지만은 현역보다 더 나은 대우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대접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좋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구나 보시면은 방합까지 끼어 있죠.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하는 일이 원만히 풀려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0일날 역마살입니다. 그 다음에 22일도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거주의 이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다른 점이 지살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이동을 하는데 반해 가지고 이 역마살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사의 지시, 직장의 발령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1일날 육해살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육해살이죠. 이 육해살은 6가지의 해로운 기운이 스며든다 이렇게 보기도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또 도움도 좀 받기 힘든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신상에 잔병치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보시면은 또 자연까지 끼어 있죠. 자, 이런 날은 좋게 여겨졌던 사람이 오히려 배신과 반목으로 돌아서기도 쉽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쉬우니까 현상 유지로 별탈 없이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은 일을 새로 확장하거나 벌리거나 하는 일은 조금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볼 수 있겠네요. 자, 12일날 화개살입니다. 그 다음에 24일도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 운에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역전시키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나 아이디어, 문학 등의 어느 정도 재능도 나타나고요. 명상에 잠기거나 또 책이라도 읽고 싶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발전도 부족할 수 있고 약간 위축되고 활기가 좀 부족한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 삼합이 끼어 있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이 화개살 운에는 과거로의 회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헤어졌던 사람들과 만나거나 재회하는 그런 기쁨도 올 수 있는 날입니다. 더구나 보시면은 삼합까지 끼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있으셨던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 좋은 기운이 되기도 하겠네요. 자, 이렇게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에 한 달의 운세와 날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좀 더 나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